안녕하세요. 우리는 건강한 이 세상의 리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 수업 저작물을 만들 때 지켜야 할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원격 수업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원격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25조 조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업과 수업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수업의 범위는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교육과정, 보충 수업, 학교 스포츠 클럽, 범교과 학습 등의 교육활동, 온라인 수업을 포함합니다. 이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 준비 과정에서도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 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동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위의 경우처럼 시중에서 판매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거나 반복적 복제, 전체 복제 등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작권법 제25조로도 보호받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업 목적 이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저작물 이용 분량입니다. 어문, 이미지, 음악, 영상 저작물 별로, 공정이용과 제도 내 이용, 개별 이용 허락 대상이 다 다릅니다. 물론 수업 목적으로 제작할 경우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자료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네, 올려도 됩니다. 다만 기술적 보호 조치인 접근 제한 조치, 복제 방지 조치, 경고 문구의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앞에 퀴즈에서 말한 기술적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 제한 조치입니다. 접근 제한 조치는 일반인이 저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학습터에 수업 자료를 올리고 로그인한 우리 반 학생들이 듣는 형태가 바로 접근 제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제 방지 조치입니다. 이는 저작물에 접근한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이 방지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고 문구의 표시입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된 저작물임을 표시함과 동시에
무단 이용을 금지하는 문구 표시입니다. 경고 표시 문구의 예를 살펴볼까요? 현재 코로나19로 만들고 있는 원격 수업 자료에는 무단 이용을 금지하는 이 문구가 대부분 표기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기관인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진행된 원격 수업을 위해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작하였을 것입니다. 제작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함께 살펴보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수업 자료를 온라인으로 동료 교사와 공유해도 될까요? 수업 주체인 교사와 학생 간의 이용이 원칙이지만 수업 지원 보상금을 부담하는 교육청 관리 감독 하에서는 공유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자료를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공유해도 될까요? 앞서 설명하였던 공정 분량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이용 저작물 분량은 적은 편이어서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수업 지원 보상금을 부담하는 교육청 관리 감독 하에서는 공유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지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해도 될까요? 타인의 저작물이 사용된 전년도 기출시험 문제도 학교 수업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 풀이 등을 위해서는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는 제공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에 제공할 때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등의 교육 활동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보면 학교 수업의 범위에 동아리 활동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모두 포함되므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동영상, 지문 등의 내용을 이용해도 될까요?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접근 제한 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 문구 포함, 출처 명시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수업 지원을 위해 출판사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원격 수업에 이용해도 될까요? 출판사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의 일부를 이용하여 원격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접근 제한 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 문구 포함, 출처 명시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 학습터에서 EBS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활용할 때 얼마 분량의 자료를 사용해야 되나요? EBS 영상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EBS의 온라인 클래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학습터 등 온라인 클래스 외 원격 교육 플랫폼에서는 20%, 최대 15분 이내를 허용하고 있어 활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서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을 목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외에 온라인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접근 제한 조치, 복제 방지 조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기존 영상물을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 자료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는 열람 제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의 원격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수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음원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수업 목적이 아닌 학생의 단순한 집중도와 흥미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공유 저작물 이용을 권장합니다. 번들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또한 무료 폰트는 안전한가요? 번들 폰트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릅니다. 무료 폰트 또한 사용 제한 범위가 있어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수업 시 인물이 포함된 영상을 캡처하여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인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제가 금지된 그림과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마우스 우클릭 금지 등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적용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 복제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찾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등의 수업 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의 문제는 없나요?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제한 조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수업 영상을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나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과 참고서는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문제집의 구입을 대체할 정도의 양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운받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수업 목적의 영상 편집에 활용해도 되나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서 이용 허락 범위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격 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앱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부터는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고 수업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공유 저작물을 소개합니다. 공유마당, 자멘도, 프리뮤직 아카이브, 프리사운드, CC믹스터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폰트 저작물을 소개합니다. 공유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약 141종의 안심 글꼴 파일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공유 저작물을 소개합니다. 공유마당에는 음악, 폰트와 더불어 이미지 저작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는 도구를 클릭하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무료 이미지 및 사진을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티콘과 픽사베이에서도 출처를 표기하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이미지 아이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공유 저작물들이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시는 교육 자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유형에서 필수 사항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작게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고 크게는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는 유무형 재산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보호를 통해 사람들은 창작물 제작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창작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국가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여 문화 산업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저작권 보호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무한한 상상으로 만나는 놀라운 세상. 소중한 문화를 지켜가는 경쟁력.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를 있게 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문화 콘텐츠 사랑 올바른 이용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존중해요. 우리 같이 나누어요. 저작권, 존중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올바른 선택. 함께해요. 지금까지 교실 속 올바른 저작권 생활과 원격 수업 속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을 학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이 영상이 원격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습을 마칩니다.